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꼬마 빌딩 등의 외장재는 어떤 것이 좋을까 또는 외장재를 선정하는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본 채널에서 주로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의 설계와 건축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과 함께 건축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야기, 특히 재테크, 부동산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주제가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건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내용이고, 앞으로도 설계와 공사에 관련된 내용도 계속 보완해 나가겠으며, 이러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본 채널의 초기에 제작된 이러한 영상들이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는데, 상가주택 등을 위한 건축 상담을 하다 보면 건물의 외장재를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 또 대체로 많은 건축주들이 이런 외장재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외장재의 종류와 장단점 등에 대해서 평생 상가주택 등 건물의 설계와 건축을 해오면서 경험한 실질적인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일반 건물 등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달아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사용되는 외장재의 종류에 관한 것을 말씀드려 보겠는데, 건축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외장재는 사실 단순합니다. 이러한 외장재는 건축물의 종류나 성격 그리고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는 석재, 벽돌, 외단열 시스템, 금속 판넬, 노출 콘크리트, 목재, 사이딩 등이 있고, 페인트와 타일도 있지만 사실 페인트나 타일 등은 특수한 건물 외에 특히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사용되는 외장재는 크게 보면 손에 꼽을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종류는 단순한데, 물론 석재 중에서도 화강석, 현무암, 라임스톤, 대리석 등 종류가 많고, 또 화강석 중에서도 포천석, 마천석 등 화강석의 종류만 해도 생산자나 생산회사에 따라 수십 가지가 있으며, 또 일반 건축주들은 이런 화강석을 두고 대리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대리석은 외장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주가 말하는 그런 대리석은 이 화강석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으며, 벽돌도 고벽돌, 청고벽돌, 적벽돌, 백색벽돌 등 다양하게 많습니다. 또한 외단열 시스템도 드라이비트, 스타코플렉스, 모노쿠시, 스톤코트 등 생산하는 회사와 공법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고, 금속 판넬도 알루미늄 복합 판넬, EGI 판넬, 스테인리스 판넬 등 금속의 종류와 생산 방법에 따라 아주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출 콘크리트도 단순 노출 콘크리트, 송판 노출 콘크리트 등이 있고, 사이딩도 세라믹 타일, 금속 사이딩, 목재 사이딩 등 자재의 종류와 생산 회사에 따라 수많은 종류가 있어서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용되는 외장재의 종류는 수도 없이 많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외장재를 선정하는 기준에 관한 것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외장재를 선택할 때는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할까가 중요할 텐데, 대체로는 가격, 관리나 내구성, 건축물의 종류나 규모 및 형태, 그리고 건축물의 향후 가치를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장재는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용하는 자재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는 골조공사 다음으로 많은 금액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4층 정도의 공사면적이 200평 정도인 상가주택의 경우에는 주로 석재를 많이 사용하고, 사용하는 석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이런 건물의 외장 공사비가 거의 1억 내지 1억 5천만원 정도 되다 보니 전체 공사비에서 12 내지 15%까지 차지할 정도로, 그래서 이러한 가격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 중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것이나 특성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는 이러한 가격과 함께 향후 건물의 가치나 건물의 느낌, 그리고 관리나 내구성을 생각하는데 결국은 어느 점에 우선을 두느냐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사실 외장재는 비용도 많이 들기는 하지만 외관이 건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도 하고,
또 쉽게 개비할 수도 없는 부분이다 보니 가격이 싼 외장재를 선택하는 것도 신중하게 생각해 볼 일입니다. 즉 이런 외장재는 실내 마감이나 가구처럼 언제든지 바꾸기도 하고 변경하기도 어려우므로 한번 공사를 할 때 비록 가격이 비싸기는 해도 다른 곳에서 공사비를 줄여서라도 외장재만큼은 좋은 것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건축물의 외관이 향후 건물의 가치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부분이고, 이러한 외장재는 건물의 외관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과연 어떤 부분을 더 중시하고 우선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음은 세 번째로 가격면에서 좋은 외장재는 어떤 것인가에 관한 것인데, 외장재로 사용하는 자재는 종류에 따라 가격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자재마다 가격을 알아보고 가성비가 좋은 재료를 선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자재는 설계 과정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 도면에 어떤 자재를 사용하는지 명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사용할 외장재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이때 어떤 자재가 가성비가 좋은 것인지 알아봐야 하는 것인데, 대체로는 설계자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는 편이죠. 물론 이때 건축주가 선호하거나 결정한 자료를 설계도면에 표기하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자재의 특성 등에 대해서 건축주가 잘 모르기도 하고, 특히 설계자는 설계를 할 때 설계하는 건물의 특징이나 형태 등 건물의 컨셉상 어떤 자재가 어울리는지 생각하기도 하고, 또 설계자는 건축주에게 모든 외장재의 가격이나 내구성 등 특성에 대해서 건축주에게 잘 설명을 해서 건축주가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디자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시공에 대해서도 잘 파악할 수 있는 설계자가 도움이 될 텐데, 위에서 설명한 외장재의 가격을 비교해보면 대체로는 석재, 노즐 콘크리트, 금속 판넬, 단독주택 등에 사용하는 목재 등이 비싼 편이고, 벽돌이나 외단열 시스템, 사이딩 등은 그보다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물론 석재 중에서도 도로 종류마다 가격이 달라서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며, 일반적으로는 돌 중에서도 화강석이 비교적 싼 편이고 가성비 면에서도 좋다고 볼 수가 있고, 벽돌 중에서도 고벽돌이나 청고벽돌, 롱브릭 등은 비싼 편이며 일반 적벽돌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내구성, 관리가 좋은 외장재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대체로 석재나 벽돌, 금속 판넬 등이 변색이나 오염 문제 등이 있어서 내구성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벽돌은 5 내지 6년마다 발색제를 뿌려줘야 하는 단점이 있고, 외단열 시스템이나 노즐 콘크리트, 목재 등은 아무래도 변색이나 오염에 취약해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불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석재나 벽돌, 외단열 시스템 등 모든 외장재는 사실 먼지나 햇볕으로 인한 오염 또는 탈색 현상이 일어나는데, 먼지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옥상 난간 등 최상부에 빗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두껍석 등을 설치하고, 또 창 하부에도 돌출된 창대석 등을 설치하고 물끓기 홈 등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설계와 시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거의 모든 외장재의 오염을 어느 정도는 방지할 수는 있지만, 대체로는 벽돌과 석재, 금속 판넬 등의 다른 외장재에 비해서는 내구성이나 관리적인 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형태나 건물의 가치가 좋은 외장재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건축물에 사용되는 외장재를 선택하는 데는 가격이나 내구성도 중요하지만 건물의 종류나 성격 그리고 형태 등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건물이 높은 경우에는 벽돌이나 노즐 콘크리트, 목재 등은 아무래도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 또 석재도 초고층 건물에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즉 건물의 규모나 크기 형태에 따라 어울리는 자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노즐 콘크리트나 목재 등은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등의 일부에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울릴 것 같고, 또 형태가 단조롭고 간결한 이러한 건물에는 밝은 색조의 돌이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장재의 특성이나 공법 등은 건물의 규모나 형태 등에 따라 선택이 달라져야 하고, 이러한 외장재는 건물의 외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물의 성격과 규모 그리고 형태에 맞는 외장재를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위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현대 건축에 있어서 외관이 건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떤 외장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으냐는 것은 건축주의 선호도나
유지관리, 내구성, 건물의 형태 등으로 결정되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러한 모든 점과 함께 어떤 외장재가 가격 대비 성능, 즉 가성비가 좋은 것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상가주택 등의 외장재 선정 기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사용되는 외장재의 종류, 두 번째로 외장재를 선정하는 기준, 세 번째로는 가격면에서 좋은 외장재는 어떤 것인가, 네 번째로는 내구성, 관리가 좋은 외장재는 무엇인가, 마지막 다섯 번째로 형태나 건물의 가치에 좋은 외장재는 또 어떤 것인가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사실 외장재는 단순하게 위에서 설명한 것 외에도 시대나 트렌드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용되던 외장재들을 생각해보면 시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변화가 많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빨간 벽돌, 타일, 페인트 등을 사용하는 건물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웬만한 건물에 이러한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생활 수준과 의식의 발달로 이러한 자재들로 마감한 건물은 아무리 잘 지어도 싸구려 티가 나고 또 유지 관리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기 때문인데, 이에 반해서 외단열 시스템이나 노출 콘크리트, 징크 등 금속 판넬 등은 성능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이런 외장재들은 하이테크적인 느낌이 있어서 시대적으로나 현대인들의 감성에도 잘 어울려서 최근에는 이런 외장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점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외장재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데다 특히 건물의 가치를 좌우하는 외관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많은 생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 등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등과 함께 기타 다른 건축 등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